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그동안의 이제 배경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제도화의 한계와 논란, 그러면서도 의의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토의가 이러한 제도화에 예상되는 효과 혹은 제도화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예상되는 답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답변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이제 효과와 관련돼서 제도화로 인해서 그 원래 이 법안의 취지인 의료 환경에서의 모호성, 불확실성을 이제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서식지들을 조기에 해야 여러 가지 간편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기 논의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호스피스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그 법률명과 법적인 서식에 올라와지면서 일종의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었다는 그런 효과가 이제 하나씩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의 감소라는 부분은 사실 아무리 이제 만성 질환자 혹은 암 환자라 할지라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악화된다고 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적인 서식이 있건 없건 점차적으로 복수차고 L튜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색시켜지고 그러면서 다말성 장기 부전 사실 그렇다면 이런 서식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과정을 차팅을 자세히 남기거나 혹은 이제 뭐 법적인 서식은 아니지만 DNR 등으로 충분히 논의를 했다라는 증명들이 있으면 사실은 뭐 이 자체가 뭐 엄청난 큰 논란이나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만성질환이라 할지라도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혹은 환자 보호자들은 그걸 이제 급격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리버서블리티를 평가해서 리버서블리티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치료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리버서블리티가 거의 명백하게 없을 때 이럴 때 특수연명 치료를 앞으로 이어나가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특수연명 치료를 안 할 수 있는 즉 유보할 수 있는 탈출구가 지금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리버서블리티가 아주 명쾌하게 나눠지면 좋겠지만 명쾌하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 사실 애매하지만 안 하는 이런 특수연명 치료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꼭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치료를 유보할 수 있는 특수연명 치료를 유보할 수 있는 탈출구가 이제 되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해서 이제 좋아지면 제일 좋죠. 하지만 한 ICU 케어 한 2, 3일 해보면 이제 이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잡힙니다. 그럴 때 그냥 어떤 시점을 이제 지나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ICU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환자는 가족과 분리된 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이 법안에 의해서라면 그런 특수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되어져서 이런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논의의 환경 조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의사결정의 흐름에서 결국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못하는 그래서 의식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때로는 뭐 증명할 수 있는 녹음을 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 이런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들조차도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어서 이제 조기 논의에 참여해서 자기 결정권을 그래도 일종의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법안 자체가의 이름에 호스피스가 들어가 있고 이 연명의료 계획서 안에 호스피스 이용 계획이 그래도 있어서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법적인 서식에서 호스피스를 명문화함으로써 호스피스가 약간 옛날에는 좀 음지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사회적 통념이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의 하나의 그래도 일조하는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법안이 이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크게 이제 제도에 이제 묶여버렸다는 점과 또 호스피스가 반대로 고립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 그리고 보호성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점인 점,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들이 이런 특수연명 치료와 관련된 과도한 오버 트리트먼트, 그로 인한 의료 재정의 낭비,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을 한 고통,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과연 그러면 오버 트리트먼트만 있는 것인가? 이 제도화 뒤에 숨어서 언더 트리트먼트를 이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등에 대한 것이 이제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규제 서식을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 의료의 결정과 이행이 합쳐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 규제와 서식지들만 챙기다 보니까 이런 여건 조성이나 모호성의 최소화보다는 이 규제 안에 들어가야만 뭐가 되고 안 되고 등등이 되면서 규제 서식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우려되는, 지금까지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스피스가 이제 소외되거나 이제 고립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암 환자 치료의 여정에 있어서 호스피스라는 것은 꼭 임종 과정이나 이제 말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이제 이 시점부터도 호스피스적 마인드를 가지고 돌보고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이 법안 제도화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호스피스는 이 연명의료법에 관련된 서식을 다 완료된 상태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스피스의 폭을 좁혀버리는, 그리고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안의 취지가 이제 모호성을 최소화하는 건데, 그럼 과연 100% 그러냐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고, 특히 이제 급성기 환자를 돌보는 필수 의료를 하시는 의료진 선생님들께서는 특히나 더 그렇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런 말기와 임종 과정이 있으면 이 법안의 제도는 결국 연명의료법은 이 임종 과정에 국한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종 과정에 국한하여 중단하거나 혹은 이제 유보하는 것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말기의 환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예를 들어 이제 요양병원에 있던 폐암 환자분이 갑자기 폐렴으로 나빠져서 응급실로 왔다. 그래서 리버서블리티가 있다고 판단해서 ICU 케어를 하고 좋아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병동으로 갔는데 조금 있다가 아스퍼레이션 되면서 다시 중환자실 가야 된다 했을 때, 과연 그 환자가 임종 멀티오간 페일러의 임종 과정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 환자에서 또 특수 ICU 케어 같은 특수연명치료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런 보호를 못 해준다 라는 식의 이제 불만을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법안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열어놓은 것이지, 그럴 때 애매한 상황에서 특수연명치료를 유보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조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다 커버할 수 없다면 좀 돌아가는 절차지만 그래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받는 것도 하나의 이 말기 시점에서의 애매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어떤 법적인
제도에 지원하여 할 수 있던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이 제도로서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특수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극단적인 예들이 이런 치료의 환경에서 이제 적극적 항종양 치료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나빠지고 죽음을 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말기라는 시점이 없이 바로 임종기로 이제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린다면 이 48세의 비교적 젊은 환자분이 복강내 종괴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에 이제 이게 sar코마로 확인이 됐고 포스트 컴플리케이션 여부를 확인하려고 2주째 CT를 찍었더니 조그만 종괴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로 왔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베이스라인 CT 개념으로 찍었더니 그 사이에 간에 여러 군데에 다발성 종괴가 생겼고 급히 이제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마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 병이 진행하면서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여서 이제 곧이어 이제 ICU 케어를 했고 이제 CRRT라는 투석 기계까지도 이제 했는데요. 그리고 조만간 곧이어 임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다 병이 많은데 굳이 ICU까지 왜 가야 되냐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젊은 환자에서의 이런 임종기 과정에서의 돌봄은 어쩔 수 없다는 면을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타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해오던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른 병원에서 오신다면 그때 충분한 어떤 이런 돌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이런 심폐소생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끝으로 이런 법안에 우려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버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보면은 최소화하고자 이 법안을 제도화를 한 건데 이제 언더 트리트먼트가 이제 과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사의 리버서블리티의 평가를 이 서식 뒤에 숨어서 서식이 있으면 리버서블리티가 있는데도 이거를 그냥 단순한 특수연명 치료를 배제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서식이 리버서블리티에 대한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보거나 아니지만 제가 상상을 하건대 이런 사회 경제적 평가에 의해서 리버서블리티가 대신되어질 수 있는 서식이 대신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이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한 환자에게 있어서 그냥 치료를 유보해 버린다던가 혹은 정말 더 나쁜 생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뭐 생명보험 같은 게 들어져 있는 아주 노인이다. 근데 그 아들이 사업을 망했다. 그렇다면 그때 입원해 있던 공간에서 안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법안의 초기 만들어질 때 여러 종교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생명을 경시하여서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의 자극을 받고 이 법안을 하에서 우리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적용하더라도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꼭 의료진만이 아니라 환자들도 간혹 셀프 디터미네이션의 강조를 안락사로 오해해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들의 성가시거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목적으로 이 서식을 오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락사와는 다르다. 일부러 설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종 과정에 한해서 그때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법 시대의 임종기 의사결정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리버서빌리티가 없는데 치료를 유보할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가 된다는 것과 애매할 때 또 안 할 수 있거나 혹은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리버서빌리티가 없게 바뀌었을 때 그때 중단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된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리버서빌리티의 평가는 어쨌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그 서식이나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임상의사의 몫이고 책임이자 숙명이자 가장 중요한 권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우리가 판단, 대리결정이나 특히 이게 의사추정 혹은 이런 중단, 유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항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사 혼자 독단적이지 않게 두 명이 가급적 서명하도록 하는 불편한 절차를 만들고 그 과정에 환자나 보호자가 함께하는 형식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애매하다면 여러 전문가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의한 다방면의 시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이런 좀 성가신 절차를 만든 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임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 사례들에서 이 신모 노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진단 시점에 사실은 이 시점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작성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이때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폐렴이 악화되어서 입원할 때쯤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ICU 케어 같은 특수연명 치료를 이제 피할 수 있고요. 또 그러고 없다 할지라도 ICU 애매하기 때문에 ICU 케어 할 수도 있죠. 했다고 할지라도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어서 어느 순간 이제 CPR까지 했다면 사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했다면 이제 중단할 수 있고 없다 할지라도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 결정을 하는 가족분들이 할 수 있고 그런 가족조차 없다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을 지금에서라면 이 제도 하에서 이제 그래도 이 불확실성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되돌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단받은 시점에서 사전연명을 작성하거나 3개월째 입원하면서 호전 악화를 반복하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빈도가 늘었다 하면 이때쯤 연명의료 계획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ICU 케어를 하냐 마냐 해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유보할 수 있고 또 설사 ICU 케어를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이런 절차를 따라서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로 이제 정리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런 법안이 항상 완벽한 법이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안의 우려와 한계 그렇지만 그 의의상에서 우리 임상 의사들 혹은 의료진들 혹은 때로는 이제 환자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를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임종기 의사결정과 이행은 제도화를 하자는 큰 틀과 환경을 조성하자는 큰 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법적 양식에 의해서 형이하학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어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따른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저는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법안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에 이제 매몰되지 않고 이 법안이 이 부분을 함께 커버할 수 있는 저만의 제가 생각한 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서식지들을 하나의 논의의 목적으로 볼 게 아니라 논의의 이제 시작점으로 자꾸 생각하는 우리가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짓는 목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서식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서식을 통해서 앞으로 치료의 논의의 시작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래도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작성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제 체크리스트를 강요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나쁜 소식 전하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하는 과정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이 작성의 과정이 단순히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어떤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감정만 남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논의의 과정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 후의 논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걸 작성했더니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아주 간단한 팁이지만, 이것이 이런 어떤 형식이 그래도 이러한 마인드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안내해 드리고요.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해 드리면 뭐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그냥 팜플렛만 가져가겠다, 설명만 듣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외래 왔을 때 저번에 했던 사전 연명에서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원래 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항상 그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임종 과정에 국한된 의사결정을 하신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열심히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직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면 그러신가요? 그러면 다음번에 생각이 바뀌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을 이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팁이, 저는 이 두 가지 축을 묶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이나마 이 서식이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임종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예, 본 내용을 바탕으로 연명의료법 시대의 임종기 의사결정을 우리가 잘 접하고 진료 과정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